조금 전에 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여기 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 고지혈증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이해해도 굉장히 이해할 게 많아요. 콜레스테롤 혹시 콜레스테롤 높으면 우리는 콜레스테롤 먹지 마라 그러죠.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지던가요? 혹시 여기 중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있어요?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먹어도 간에서 진정되는 거라고 해서 또 체질적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자, 나오는 경우가 있다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은 20%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거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을 해요. 몇 프로? 80%.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은 좋은 콜레스테롤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 좋은 콜레스테롤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LDL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지방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동물에 가까워요. 왜? 소화기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초식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현대의학은 뭐라 그래요? 자꾸 저염식 플러스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말해요. 우리를 염소로 만들려고 염소는 또 소금을 지가 알아서 마음대로 챙겨 먹어요. 근데 우리는 채식주의자 채식을 먹게 해놓고 풀만 먹게 해놓고 소금을 못 먹게 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병원 가니까 소금을 넣어줘요. 입고 나면 다 뭐 넣은 줄 아세요? 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데 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는 거는 하트만 용액을 우리가 되게 는 거라 그래요. 하트만 용액.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젖산이나 그다음에 뭐 염분, 그다음에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까지 같이 들어 있어요. 젖산까지. 이게 는 거고 되게 우리는 수액이라고 말합니다. 수액인데 수액 중에 가장 많이 맞는 게 뭐냐면 생리식염수예요. 생리식염수는 뭐예요? 0.9% 소금물이에요. 병원 가면 그거 많이 맞아요. 근데 막상 아프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막상 아프면 그건 놔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두렵다가. 참 재밌어요. 인간들이 참 재밌어요. 참 묘한 인간 동물들이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혈압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요. 자, 혈압은 아까 누구를 위한 조치라고 그랬어요? 뇌를 위한 조치. 왜 혈압이 생긴지 이제 이해가 되죠? 심장보다 높은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필요해요. 그리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혈압은 결론은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혈액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순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자, 혈액을 순환시키는 우리 몸에 장치들이 있어요. 뭘까요? 요소들, 장치라기보다는 장치도 들어가고 요소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흔하게 뭐라고 말하면 순환계라고 말을 해요. 자, 순환계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죠? 네? 심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혈관. 의사들 여기 뭐 생리학 공부하신 분들 많네. 또 뭐가 있어요? 폐. 네? 폐는 호흡기계에 들어가요. 호흡기계. 같이 있지만. 네? 신장은 비뇨기계에 들어가요. 네? 그거는 순환기 호흡기계. 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네? 혈액. 모세혈관 혈관이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순환계인데 이 순환계가 혈압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림프는 사실 이제 순환계도 약간은 들어갈 수 있는데 림프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계 쪽으로 봐요. 근데 사실은 순환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순환계는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 하네? 그럼 할 수 없이 몸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혈 안 들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혈액이 있어요?
혈관 내 마음대로 저 수축했다가 이완시켰다 가능해요? 약간은 돼요. 약간은 돼요. 그렇죠. 근육은 약간. 근데 그게 근육 안 쓴다고 그게 막 수축했다 이완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혈액은 돼요. 혈액은 크게 뭘로 나눌까요? 혈액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크게 두 가지. 고형물질. 고형물질을 되게 뭐라 그래요? 그렇죠. 혈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혈장이 있어요. 혈장이 뭐냐? 혈액 속에 수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아미노산도 있고 하기 영양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물입니다. 자, 혈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거는 몇 프로일까요? 두 개로 나누니까. 55% 이렇게 됩니다. 자, 혈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요, 못해요? 내 마음대로. 약간은 할 수는 있긴 한데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게 내 의지로 생산하는 건 아니죠. 근데 혈장은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아까 혈액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되죠. 혈장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물이죠. 이 녀석의 물은 무슨 물이죠? 어떤 소금물이에요? 0.9% NaC의 액이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엄청나게는 안 되지만 내 한계 내에서 가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피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0.9% 소금물이. 그래서 내가 소금하고 물을 잘 마시면 피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점도는 어떻게 되죠? 점도는 낮아지죠.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되죠. 자, 우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계곡물이나 뭐 냇가나 강이나 이런데 그 폭이 어떻게 되죠? 왜 넓어졌죠? 포크레인이 와서 팠죠. 왜 넓어진 거예요? 물이 많아지니까 그냥 알아서 넓어진 거죠. 우리 몸도 물이 많아지면 혈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넓어져, 알아서. 근데 내가 마시는 게 먼저일까요? 마시는 게 먼저일까요? 혈관이 넓혀지는 게 먼저일까요? 그럼 마시면 흡수가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관이 늦게 이완이 되죠. 그럼 무슨 문제 생기죠?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혈압이 올라간과 동시에 또 나중에 이제 약간 시점 차이로 약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혈압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이걸 못 참아. 혈압 올라가 딱 됐어. 됐더니만 또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기계가 그런다. 당신은 고혈압. 뭐 경련성 혈압. 이걸 이 기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머리가 띵한 거야. 내가 언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지? 옛날에는 그래도 안 그랬는데 이거 소금물 먹고 아씨. 하긴 물 박사 그 녀석을 믿은 게 문제야.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혈관이 쉽게 말하면 이완이 되면 다시 혈압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 수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까 혈압은 점점점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60살 정도는 누가 높은지 아세요? 60살까지. 누가라니까 좀 너무 높죠. 남녀 중에. 남자가 높아요. 60이 되게 한 70 넘어서면 여자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지금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왜 혈압이 올라간다 그랬죠? 혈관이 좁아진 것도 있고 동맥경화라든지 뭐 여기 심장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아까 뭐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죠? 스트레스라 그랬죠. 자, 70이 넘어서면 아버지들은 되게 어떻게 되죠? 삼식이가 되죠. 그냥 밥만 잘 주고 조금 놀아주면 좋아라 그래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엄마는 남편은 또 내 손아귀에 딱 있으니까 얘를 또 좌지우지 한다고 이제 복잡해져요. 아, 내가 쫄병 있을 때 좀 편했는데 사단장이 됐더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여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어서면, 특히 70이 넘어서면 고혈압 환자는 여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60 이전에는 남자들이 비율로 보면 60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역전을 합니다. 여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할머니들 대부분 고혈압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기준을 줘요. 어떻게? 120에서 80. 그리고 한 140을 넘으면, 최고 혈압이 140을 넘으면 혈압약을 뭐 한다고? 먹은 게 좋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것도 바뀌었어요. 뭐라고? 130 정도를 먹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막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 30 넘는 사람 요즘 너무 많거든. 모든 인간들을 고혈압 환자를 만들려고. 모든 인간들을. 고개가 끄덕끄덕한 사람도 계시는데 나중에 보면 막상 혈압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나는 안 먹으려면 이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막상 아파버리면. 근데 어쨌든 간에 혈압은 제가 지금 몇 정도 되냐면 135 정도 돼요. 제가 3년 전에는 최고 혈압이 138 나왔어요. 지금 130으로 떨어졌어요. 소금을 엄청 더 먹는데. 근데 딱 제가 보니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제 나이에 딱 맞는 혈압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혈압을 우리 생각할 때 무조건 좀 올라갔다 겁을 먹을 게 아니에요. 겁을. 이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증상이 있어요. 무슨 증상이 나올까요? 두통이 나와요. 혈압은 두통. 여기가 아프면 되게 여기가 아픈 사람, 여기 아픈 사람 계시죠? 여기 아프신 분. 안 아프세요? 여기. 안 아프세요? 여기. 여기가 아팠었어요. 여기 아프신 분 있어요? 우리 학생, 젊으신 분, 학생인가요? 아니면, 안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말 안 하는데. 자, 여기가 아프면 되게 편두통인데, 이거는 저혈압 환자들이 심해요. 저혈압. 이쪽은요? 자, 뒷골 아픈 거는 혈압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혈압 환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혈압을 이해하실 때 이제 수치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제 혈압이 어떻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혈압이 120에 80이에요. 그죠? 근데 혈압이 낮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만약에 여기가 40으로 떨어졌다 하자고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균치를 만들어요. 평균치. 그럼 어떻게 평균치를 만들까요? 이 평균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얼마를 올려야 되죠? 근데 측정치는 이게 안 나와요. 측정치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죠. 단편적인 한 면만. 근데 이게 나와요. 이 녀석은 증상이 어지러움. 이 녀석은 두통. 그러니까 어지러운 사람은 반드시 두통이 동반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많아요. 두통이 있는데 막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아니면 좀 무거운 것도 두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죠. 나 두통 있냐고 물어보면 없대. 내가 두통을 찾으면 그게 나와. 증상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혈압은 이제 어떤 사람 저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리 오는 거예요. 수치를 믿으시면 안 돼.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내가 올라갔다 아니면 내려갔다 그러면 내려갔으면 짤이 높은 데로 올라갔구나.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데로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심장이 굉장히 힘들겠죠. 혈관은요? 힘들겠죠. 어디 혈관이 제일 힘든지 아세요 혹시? 뇌혈관도 힘들어요. 근데 뇌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 보호를 잘 해요. 네? 네, 신장혈관. 신장은 왜 그러냐면 신장은 다 안에가 다 가는 혈관으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모세혈관으로. 그 사구체라는 혈관들이 쉽게 말하면 모세혈관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터져버려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병이냐면 신우신염부터 시작해서 사구체 신염. 그렇죠. 신우신염은 사구체 신염만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구체 신염. 그 다음에 이게 뭘로 가냐? 신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구체 신염이 있다더니 그러면 내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관리를 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다시 돌아올게요. 혈장이 55% 되는데 소금하고 이제 물이 부족해. 왜 부족하죠? 자, 왜 안 먹었어요? 왜 소금을 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짜다고 먹지 말라고.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의사들이 의사들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의사들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현대의학이 소금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의사들도 나쁜 사람은 꼭 아니거든요.
나쁜 놈은 근데 어딘가는 있어요. 우리 영화 보면 꼭 나쁜 놈 있죠? 네. 누가 나쁜 놈일까요? 소금 안 먹는다. 아니요. 의사들한테 오는 정보는 제약회사에서 와요. 우리 WHO를 누가 움직이냐? WHO는 세계보건기구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유엔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돈들이 다 어디서 오냐? 제약회사에 와요. 그들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노비가 들어가요. 노비가.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줘요. 무조건 주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게 정보를 줘요. 야,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실험을 해봤다. 소금을 이만큼 먹으니까 혈압이 제일 안정이 되더라. 딱 해보니까 맞네. 알았어. 내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걸 이야기해줄게. 정보를 움직여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딱 하나로 조절할 모든 조건들을 딱 맞춰놓고 뭘로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소금 하나 갖고. 소금 갖고 조절을 해보니까 몇 g이 제일 맞는 거예요? 5g이 제일 맞은 거예요. 야,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에게 다 똑같은데 변수를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 볼까요? 물을 덜 먹게 봤어요. 물을 덜 먹게 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5g 가지고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게, 이제 물을 더 많이 먹겠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떨어졌더니만 이 길로 가요. 결과 나중에 보니까 수십 년 뒤에 보니까 고혈압이 딱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소금을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먹고 있는지 아세요? 통계상으로. 13, 뭐 12.5g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13g 정도 먹어요. 그럼 옛날 과거 한 50년 전쯤엔 얼마를 먹었을까요? 예? 30g 가까이 먹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줄인 거예요? 반 이상 줄었죠? 그러면 의사 말이 맞다면, 소금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의사들이 맞다면 혈압 환자가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소금을 안 먹었더니만 혈압 환자는 갈수록 늘어요. 심지어는 어디에 혈압 환자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초등학생들한테 혈압 환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을 못 해요. 자꾸 소금을 못 먹고, 요즘에 학교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답니다. 얘들이 밥을 다 반찬 버려본대. 안 먹는데. 이거 맛있는 거 간혹 나오면 그때 막 먹고. 그런 문제, 소금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5g이 맞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변수를 고정하고 소금을 가지고만 연구를 한 결과예요. 그걸 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보는 사람도 멍청하고. 돈이 있으니까 눈을 좀 어둡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물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뭘까요? 칼륨이라는 게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또 넣어야 돼요? 안 보이는 거 이제. 네, 정신을 또 집어넣어줘야 돼요. 정신 활동이 다 달라. 저는 지금 얼굴이 좀 붉어요, 안 붉어요? 약간 붉죠? 그럼 저 성격이 어쩐지 아시겠죠? 네, 다혈질입니다. 성질이 정말 급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이렇게 예? 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맞습니다. 생긴 것도. 딱, 제 지금 물어보면 거의 뭐 교사, 목사, 공무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말하더라고. 저는 딱 고정관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야죠. 근데 하여간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입니다. 근데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요, 혈압이. 제가 혈압이, 30대에 벌써 140을 넘었으니까요, 제가. 30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이렇게 한 가지로 딱 변수를 맞춰놓고 한 가지로 소금 가지고만 말하면 5g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소금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왜 먹어야 될까요? 먹었으면 그만이냐. 몸에 채워졌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또 먹어야 될까요? 순환이 되니까. 그렇죠. 배출이죠. 배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뇌는 안정시에 포도당을 얼마를 사용했죠? 안정시에 50%를 사용했죠. 근데 우리 몸도 안정시가 중요해요.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안정시에 소금 배출이 얼마가 되냐? 염분 배출. 안정시에 10.5g이 배출돼요. 이게 의학서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의학서적에.
WHO가 아니고. 서적은요, 굉장히 사실은 이 학문을 정확하게 봅니다. 학문. 이렇게 10.5g, 이게 10.5g에 10g이 어디서 배출될까요? 소변으로. 저는 지금 사실은 제 소변 맛을 다 몰라요. 소변 맛을. 근데 소변을 일일이 염도로 측정한 사람이 최근에 지금 제 블로그에서 이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0.3% 나오더랍니다. 염도가. 0.3%. 어쩔 때는요, 1.7%가 나오더랍니다. 2.7%면요, 국 엄청 짠 국보다 더 짜요. 그렇게 소변이 짜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맛도 다양해요. 맛도 다양해요. 네, 쓴맛도 강하기도 하고. 아 근데 제일 맛없을 때가 맥주 먹고 싼 오줌이 제일 맛있어.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맥주가 이뇨제이기 때문에 오줌이 묽어지거든요. 막걸리 먹고 싸면 달아요. 달아요. 네. 아니 내가 3년을 먹어봤어. 네, 3년을. 네. 자, 근데 이거 웃지 마세요. 그 소변 먹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소금물 요법하고 같거든요. 소변 먹는 게. 저는 그 소변조차도 원래 내 몸에 있는 거다. 그냥 더럽게 안 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혐오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것 뿐이지, 또 소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지, 저는 소변 마시는 사람 절대 그냥 함부로 안 봅니다. 아, 그분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먹을만 합니다. 한 번 더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쯤에 맥주를 먹으면 오줌이 희석이 되니까 싱거워요. 싱거워서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싱거우면 맛없잖아요. 예. 그 여기서 아내분이 국 끓여줄 때 싱거우면 진짜 맛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짜면 맛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자세히 보면 여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금을 많이 먹어서 짜면 그 소변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조금 전에 뭐 그런 말 한 사람 있어요, 그냥. 누군지 알겠죠? 좀 소변이 짜야지 쉽게 말해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10.5g이 배출되는데 10g이 소변으로 배출돼요. 5g 어디로 배출되냐? 0.5g 어디로 배출되냐? 땀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배변. 이 두 군데로 0.5g이 배출돼요. 자, 근데 정말 재밌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점심 식사하는데 강아지는 소금 안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좀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물들이요,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자, 고양이는 혈관이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어요. 피가 조금밖에 없어요. 체중에 비해서. 그러니까 피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늘어나면 이 몸이 난리가 나요.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량은 누가 조절을 해요? 소금이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만 안 먹어도 문제, 조금만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근데 얘들이 대부분이 어쩌냐면 현대의학은 소금을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고양이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을 못 먹어요, 고양이가. 사료에서 안 주니까. 그러면 고양이가 소금을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갈까요? 크게 두 군데예요. 예? 소금 어디를 찾아갈까요? 얘들 찾아다닌다니까요. 집에서, 실내에서. 빙고. 변기통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하고 실제로 변기통 문 열어서 막 헐떡 먹어요. 텔레비전 혹시 그거 안 보셨어요? 그 동물농장 같은 건 그게 나와요. 근데 수의사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고양이는 알아. 고양이가 이제 바보 멍청이. 나 소금 부족해서 먹는데.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딜까요? 아니요. 예? 풀도 아니에요. 풀은 아니에요. 소금이 별로 없어요. 소금이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 비슷죠. 비슷해요. 어디가 지금 소금이 있어요? 싱크대. 싱크대 반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염분이 있잖아요. 국을 버리고 얘들이 그 냄새를 갖고 다 알아버려요. 하고 싱크대 그걸 막 핥아 먹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많아요. 동물들은 그만큼 똑똑해요. 소금을 찾아서 그렇게 갑니다. 인간은 소금이 널려 있어. 옛날엔 금이어서 마음대로 못 먹었지만 지금은 널려 있는데 안 먹어요.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이 많이 되고 나머지 0.5g이 땀이나 대변으로 배출돼요. 그런데 문제는 땀이나 대변으로 배출 더 되는 경우 있죠. 설사를 자주 해. 변이 물러. 그러면 어떻게 됐어? 배출이 증가되겠죠. 나는 막 밥만 먹어도 땀이 나. 그런 사람 여기 계시죠? 그러면 그것도
염분이 배출돼요.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줌을 요즘에는 정말 많이 싸요. 특히 여자들. 뭘 먹으면 오줌 많이 쌀까? 네? 물, 그렇지, 물.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을 마셔요. 그래도 화장 정신없이 갑니다. 염분 다 빼고 와요. 또, 커피, 차, 녹차, 또, 술, 또, 뭐 이런 걸 먹으면. 자, 우리 옛날에 녹차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리나라 녹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에요. 물이 좋아서. 누가 먹었어요? 되게 스님 아니면 뭐 고관, 대자. 고위층만 먹었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아무나 먹어요. 좋다고. 또 뭐 또 먹어요? 더 중요한 거. 얘들이 많이 먹는 거. 탄산음료가. 자, 지금 커피, 녹차, 탄산음료.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카페인. 카페인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을 시켜서 이뇨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피 쉽게 먹죠?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플러스 해줘야죠. 계산을 해야죠. 10.5g에서 더 배출되니까 플러스를 해야 돼. 이렇게 플러스를 계속해요. 자, 요즘에 땀 많이 흘려요, 안 흘려요? 그러죠? 또 있어요. 겨울에 화장실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근데 요즘에 계절이 지금 어떻게 됐죠? 양극단으로 달리죠. 겨울은 추워지고, 여름은 더워지고. 자, 여름에는 뭘로 배출돼요? 땀으로 배출돼요. 계절도 안 도와줘요, 건강에. 이 기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에서.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딱 정해놨어요. 최소양의 이게 안정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염분을 많이 잃은 게 뭐냐? 자, 시험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본 날. 시험 안 봐보셨어요? 그럼 여기 시험 볼 때, 제가 물어볼 때 아무 말 대답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화장실을, 예, 소변이 자주 마른지 몰라요. 여기 인정한 분 계시네. 그분 공부 잘하신 거. 이 정신이 쉽게 말하면 복잡해지면, 뇌 활동이 증가되면요, 소변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저도 이걸 통제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금을 엄청나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먹는 양을 봤더니만 한 30g 먹더라고요, 제가. 30g 먹는데 혈압은 어떻게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저는. 아까 140이 넘었는데 지금 135로 딱 내 나이에 딱 맞게끔. 얼굴도 그냥 뻘고접두하니 딱 적당하니 빨갛고.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열이 좀 나서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염분 배출량이 10.5g인데 네. 저게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5g은 정확히 나올 수 없어요. 5g이 아니니까 5g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5g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물을 배출을 이제 소금 배출하는 가장 좋은 물질이 사실 물입니다.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주위에 지금 저 자녀들이 있는데 물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대생들.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피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뭐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안 발랐습니다. 안 발랐어요? 예. 어떻게 하세요? 빛납니다. 빛나요? 예. 제가 지금 손에 저는요, 참 비누칠을 많이 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뭐 더러운 걸 만져야 되니까. 자, 아무것도 안 발라요. 어때요? 윤기 나요? 저 아무것도 안, 저는 스킨 로션도 안 발라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요. 촉촉해요. 근데 요즘 여대생들 봐보세요. 얼굴은 이쁜데 피부는 아주 그냥 네, 가죽 같아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거기다 성냥 그으면 불 날 것 같아. 나는요, 여자에 관심이 많은데 딱 얼굴 보면 딱, 예쁘다 그런 생각 들다가 딱 피부를 보잖아요. 딱 눈 감아봅니다. 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보냐? 내 알을 낳도를 봐요. 내 아이를 낳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여자의 건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섹시라는 말 쓰죠? 섹시보다 더 섹시한 말이 뭔지 아세요? 헬시예요, 헬시. 영어에서는 헬시가 섹시로 통합니다. 이게. 건강미를 보는 거예요. 남자는 건강미를 봐요. 근데 딱 보니까 피부를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그 재벌집 애들은요, 여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화장 안 하네. 화장 안 하고 수수한데도 분위기가 있는 애. 그런 애를 고른대. 근데 요즘 여자들 어때요? 어떻게 신데렐라 되려고 떡지럽게 말하죠? 신데렐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출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안 먹죠. 그럼 몸에서는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먹으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 배출을 감소를 시켜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이거를 할까요? 직접적으로 하는 건 뇌가 이제 조절을 하긴 해요. 신장이. 신장이 어떻게 하냐? 일단 배출을 안 하는 방법은 소금이 없다는 건 물도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오줌을 안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이뇨를 안 시키는 호르몬. 이 녀석은 영어로 바소프레신이라 해요. 바소프레신. 이 바소가 뭔지 아세요? 혈관. 프레스. 뭐죠? 누르다 압력이죠.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소변을 안 싸게 해서 물을 확보하고 혈관을 수축해요. 어디를? 동맥을. 압력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RAAK. 좀 어렵죠? 이제 그 받아 쓰십시오. R은 레닌, A는 안지오텐신, 이것도 A는 알도스테론. 이 세 가지가 일을 합니다. 분비가. 이것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뭘 하냐면 이 녀석이 나트륨 재흡수 증가를 시켜요. 나트륨 재흡수 증가. 나트륨 흡수 증가하면 뭐가 따라와요 또? 물이 따라오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피 속에 물을 증가시켜요. 근데 이 중에 안지오텐신이라는 게 있어요. 안지오텐신. 이게 자, 안지오텐신. 텐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지오가 또 뭔 말인지 아세요? 안지오가? 혈관. 텐션이 뭔 말이에요? 텐션. 긴장. 그럼 이 녀석도 무슨 녀석이에요?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소금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니까 몸에서는 이 녀석들이 나와서 쉽게 말하면 소금을 확보하고 물을 확보하고 또 뭐까지 해요? 혈관을 수축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압력이 증가를 돼요. 증가. 자, 그렇게 갑니다. 자, 이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쯤 또 그 순환계가 또 뭐가 있었죠? 혈액 아까 이야기 끝났고 심장 있죠.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출량을 증가. 이거는 뭐냐면 심장을 빠르고 세게 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 혈압을 올리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뭘까요? 물하고 소금이에요. 물하고 소금을 넣어주면,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물하고 소금을 주면 이 녀석은 지금 소금을 흡수를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흡수가 지금 잘 돼야 안 돼요. 소금 먹어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혈압이 사정없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대부분 부작용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 3, 4일 정도 두통이 나와요. 두통. 혹시 여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소금을 먹었더만 두통이 나옵니다. 보통 뭐 일주일도 하고 한 달 이상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두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소금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필요량이 딱 정해진, 이제 필요량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려요. 그거 갖다가 뭘 하냐면 영어로 이건가? 네가티브 피드백. 이게 네가티브는 뭐냐? 음성 뱀먹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거든. 그게 해결되면 다시 이게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을
이용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소금하고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의사들은 혈압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 못 먹게 하고, 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배출 증가하죠? 그럼 이 녀석이 작동을 더 열심히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혈압을 또 낮추는 방법이 이 녀석들을 제거하는 약들이 있어. 그게 우리가 혈압 강화제, 일반 고혈압 약이라고 말하는 그 약을 써요. 그럼 이 녀석이 작동이 돼요, 안 돼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그러니까 혈압약이 점점 어떻게 되죠? 강해집니다. 악순환이 와요, 악순환. 그래서 혈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결론은 뇌를 위한 조치로 이렇게 기타 등등 아까 이 섭취량, 배출량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뇌를 위한 조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가 전체적인 지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소금하고 물을 적당히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론은 쉽죠. 어려워요. 실제적인 경험은 한참 많은 시간이 들고 부작용도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요령을 맞춰 봐야 돼요. 자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걸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쉬워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한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지금까지 그 블로그 상에서 그 전화가 연결돼서 통화 받은 사람이 딱 한 명한테 화냈어요. 그분은 자꾸 저한테 아니 방송에서 신문에서 소금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혈압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갖고 계속 따져요, 저한테. 그것만 보면 똑같은 약을 또 설명하죠. 짜증이 나잖아, 나도 인간인데. 그분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 살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살려면 그동안 잘라내는 방법 뭐냐. 툴툴툴툴 그냥 성질을 내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살리지. 내가 그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대로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면 좋죠, 다행이죠. 오면 내가 그 사람 자르려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떨어지게 해요. 내가 자른 게 아니고 스스로 떨어지게 한 거예요. 안 와요. 저 사람 이제 안 통하구나. 처음에는 말을 다 받으니까 이 사람은 말이 통할 것 같다 그랬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잘라버려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죽거든요.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즉 나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를 두 번 세고 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특히 혈압은. 이 혈압은 다른 사람보다는 고혈압 환자들은 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량을 시킬 때 어떻게 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혈압 환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혈압 환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어지간히 해도 괜찮습니다. 왜? 혈압 올리는 물질이 뭐예요? 소금이니까 혈압 올라가면 좋잖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 문제가 되지만 저혈압 환자는 소금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의 문제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나오죠? 콜레스테롤 나오면 동맥경화 생긴다 그러죠? 자, 아까 콜레스테롤은 대충 이야기를 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은 왜 올라가냐? 자,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되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콜레스테롤의 기능. 콜레스테롤. 우리 다 콜레스테롤 대충 아시죠? 지방인지도 아시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사용이 돼요. 어디서 사용이 될까요? 콜레스테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그렇죠. 세포막의 원료예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호르몬의 원료예요. 호르몬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콜레스테롤로 시작을 해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자, 지방을 너무 제한하면 무슨 문제 생기겠어요? 여자들,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 생리불순. 요즘에 20대 생리불순 갱년기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시작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적당히 고기를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크게 이 정도 봐요. 근데 이 녀석이 정말 중요해요, 이 녀석이.
콜레스테롤. 자, 그래서 세포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에. 물구멍이 있는데, 이리 물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자, 어디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아까 지금 제가 여기서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는 아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가 피해를 받는가 안 받는가 중요하지 않아. 얘가 살아고 봐야지 다른 데가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을 빼와요. 어디서 빼오냐? 대표적으로 피부에서 빼와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많은 곳이 관절에 많아요. 관절에 물을 빼와요. 자, 물을 빼왔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근육에 있는 물도 빼와요. 그러면 근육 입장은 기분이 좋겠어요? 근육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도 나중에 자꾸 주다 보니까 화가 나. 자기 생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내요. 뇌한테. 아니, 나 좀 살리면서 그래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만이 산다고 다 사니? 네 그럼 기어다니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으면 뭔 소용이니? 그래갖고 나도 좀 살려주라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러면 그래 너도 좀 보호해 줄게. 콜레스테롤 생산을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갖고 이 녀석을 뭐를 해보냐면 세포막의 구성 원료잖아요. 지방은 물이 통과해야 안 해요. 여기를 막 메꿔버려요. 뭘로? 콜레스테롤로. 메꿔버려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컸던 것이 이렇게 약간 찌그러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찌그러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거 살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생산을 해요. 그럼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생산하냐? 콜레스테롤의 화학식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뭐예요, 이거? 탄소. 이거는 이 녀석은 우리 몸에 많아요, 적어요? 우리 몸에 그냥 기본 구성 원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어디가 있어요? 널려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조직에 있는 걸 안 쓰더라도 자,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게 포도당이에요. 자, 곱하기 여기다가 몇을 해볼까요? 곱하기 5를 해볼까요? 그 몇이에요, 여기가? 여기 몇이에요? 60, 여기가 30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3개, 여기서 마이너스 몇 개요? 마이너스 14개, 마이너스 29개.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원료는 포도당이나 지방산이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탄소 5개짜리로 바뀌어요. 그걸 합산을 하는 거예요. 합해갖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합성을 해요. 필요하면 합성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데 진짜 많이 들어있는 세포. 그게 어디냐면 적혈구. 그 다음에 신경세포. 그럼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 적혈구는, 자, 아까 피가 끈적끈적하다고 하자고요. 끈적끈적. 뭐가, 왜 끈적끈적해요? 물이 부족하니 끈적끈적하죠. 그러면 아까, 그런데 문제는 혈액순환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혈액순환이 강화되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펌프질을 세게 하죠.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액이 이 정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심장이 펌프질 서서히 한 겁니다. 자연히 흘러가요. 압력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여기는 압력이 있대요? 그러면 흐름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적혈구끼리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딪히죠. 깨져요. 그 깨진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용혈. 용혈성 빈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심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죽어요. 저거 용용 헤몰라이틱 애니미아. 네. 헤몰라이틱 헤모리지.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지금 여기 한 명 걸렸네. 낚시 했더니 이제 걸린 거 이렇게 나와요. 너무 간단한 원리야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이걸 갖다 의사들은 복잡하게 계산을 해요. 깊이한데 답이 안 나와. 왜? 소금을 이미 배제해놨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깨져요. 그러면 이제 깨져버리면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더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부딪혀서 손상을 받아요. 적혈구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분이
이런 손상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메꿔요. 뭘로? 콜레스테롤로 보수를 해요. 자, 보수를 할 때는 되게 이제 여기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를 본 게 좋아요. 벽도 여기가 손상이 되죠. 그래서 벽이 이렇게 손상이 이렇게 파였어요. 그죠? 파이면 여기 회복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 아스팔트 파이면 거기 땜질 하잖아요. 그러면 두껍게 해요? 얇게 해요? 두껍게 하죠. 그래야지 쉽게 말하면 까랑질가 예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자, 그 다음에 또 손상이,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이런 문제 생기면 어디가 또 손상을 받겠습니까? 이 자리가 또 손상 받겠죠. 이 자리가 상처가 더 나니까 또 이렇게 메꿔요. 이 자리가 그랬다고 하자고, 이렇게. 무슨 병이 생길까요, 이게? 혈전, 콜라스. 혈전도 생기고, 아니, 이건 혈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병일까요?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굉장히 간단한 얼굴이 생겨요. 이게 뚝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큰 덩어리 갖고 뇌세포를 뇌혈관을 막아버려요. 뇌경색이 일어나요. 다 원인이 다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소금하고 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이것이 왜 생기냐 의사들은 안 봐요. 동맥경화 이야기는 해요. 콜레스테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인을 안 가요. 건강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럽니다. 건강의 문제는. 예. 그 콜레스테롤이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있고 저밀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콜레스테롤이 두 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켜줘요. 떨어뜨려줘요. 근데 이거는 어디냐? 고밀도는요. 밀도가 높아요. 우리 몸에서 밀도가 높은 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백질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결합되는 제일 좋은 먹거리가 뭘까요? 네? 삼겹살. 근데 요즘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동맥경화 걱정하면 삼겹살 드시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무조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도 너무 많고 피가 또 끈적해지는 문제도 생겨요. 너무 과하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적당량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녀석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이 피로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고 소금이 부족한 거 그것도 역시 이걸 많이 만들도록 자극을 하는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적당하게 먹는 거 균형 잡아줘야 되고 소금과 물 중요하죠.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면 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제 글 전체 결론이 균형과 조화예요. 저는 소금 하나를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물 하나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 일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진짜 많은 음식을 먹죠. 그 사람들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자꾸 좋은 걸 챙겨 먹어서 나이가 나요.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자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쉽게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까지 가고 나중에 뇌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왜 생길까요?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은 거예요.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에너지원으로 되게. 근데 에너지가 대사가 안 돼요. 왜 대사가 안 되냐? 자, 우리 몸의 모든 분해작용,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화작용. 쉽게 말하면 큰 거를 자르는 것을 이화작용. 작은 거를 큰 거로 만드는 거.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되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화작용은 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수분해. 말이 좀 어렵죠? 가자, 더할 가. 이거는 뭐겠어요?
물을 더해주면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뇨고 뭐든지 다 이 뭐 고지혈증이든지 대사성 질환에는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수분해를. 가수분해가 되면 내 몸은 대사가 원활하게 갑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당뇨하고 고혈압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쉽게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